이번 시간에는 이재명 대표의 금년 3월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월운으로서의 3월 달 운세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줄곧 이렇게 풀어왔지만은 한 번 더 볼 것 같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주가 이제 이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이제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월을목생인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풀어드렸지만 이 사주는 원국은 이 자월의 을목생으로서 동목이에요. 동목이 화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수용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사주는 완전한 파격사주다. 인수격의 파격사주로서 이 원사주만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주는 일사불성의 사주다. 이렇게 되죠. 아무 일도 일생 동안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원사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사주가 파격이 돼 있을지라도 운에서 이것에 사주의 병이 되는 귀신들을 제거하는 그 구운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주에 병이 되는 글자를 귀신이라고 보통 합니다. 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고 보통 희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응이라고 합니다. 구응. 이것을 이제 구응을 만나게 되면은 발복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사주는 이 사주는 파격이 돼 있어요. 어떻게 파격이냐? 동목인데 자월을목의 동목인데 개수가 떠서 이 사주는 이 개수 편인이 용신이 됩니다. 편인격이고 격으로 편인격이 되고 동시에 편인이 용신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을목과 간목을 이렇게 보니까 인수가 비겁을 보는 그런 구조가 돼서 인수봉급의 격국으로서 파격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인수격의 파격이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그런 구조의 사주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일간이 이렇게 묘목 이렇게 연지에 녹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원국이 인수라는 면도 있고 비겁이 이렇게 있어서 일간이 약하지 않다는 면, 인수격이 일간이 약하지 않는 구조로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에서 다시 임계수를 만나거나 그러니까 인성운을 만나는 거죠. 인성을 만나는 경우나 또는 비겁을 만나는 거 같은 가불목이죠. 이런 비겁을 만나는 운만 아니라면은 나머지는 뭡니까? 뭐 관살운, 관살이라든가 또는 재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다 발복할 수 있는 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핵심은 인성이나 비겁을 다시 운에서 대운에서 인성이나 비겁을 만나게 되면 영원히 구제불능으로 아주 이제 고생을 하게 되고 그 외에 관살운을 만나거나 또 재성운을 만나거나 식상운을 만나면은 아주 발복을 하는데 특히 이 사주에서 매우 중요한 기운이 뭐냐 화기 불의 기운이 필요하거든요. 동목이니까 겨울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기라는 것은 바로 식상에 해당됩니다. 식신이나 상관에 해당되는 기운을 만나야만이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대운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초년에 이 사주는 초년에 개해 임술 이렇게 들어와서 수기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성운을 만났기 때문에 초년에 아주 고생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요. 그 후에는 관살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식상운을 만나는데 아주 대운이 너무너무 이렇게 알맞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명예를 추구했고 30대, 40대는 그러니까 40대, 50대죠. 그때는 부를 추구했고 마지막에는 나의 사상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을 외부로 구현하고 베풀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운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대운이 관사를 만나도 되고 재성을 만나도 되고 식상을 만나도 좋은데 그 순서조차도 아주 이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발복할 수 있는 대기격으로 운에 의해서 원사주는 파격이지만 운에 의해서 대기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년에 사오미 대운이 들어오면서 계절적으로 이 사주는 이제 어,
이 조우가 굉장히 필요한 동목이란 말이에요. 동목이 조우가 필요한데 이 조우가 필요한 동목 사주가 말년에 이렇게 조우가 충족되고 옴으로 인해서 거의 40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이 매우 안정적인 사람이다. 또는 말년이 매우 평안한 사주다. 말년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이 사주는 자월 을목이 이제 인수 공급 합격된 상태에서 정사대운에 있어요. 정사대운 갑진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대운에 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발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은 이럴 때는 이제 비겁이라는 갑을목이 원래 오면 안 되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정사대운이 와 있는 상태에서 갑을목이 오는 것은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매우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이 비겁이 식상이 있는 구조라면은 비겁이 식상을 목생화해서 도우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주변 사람이나 대중이 이 사람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목생화를 해서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주 대기란 구조의 운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주가 이제 3월달 운이면은 정묘월이 됩니다. 그래서 2월이 병인월이 되고, 3월이 정묘월이 되는데, 병인월도 매우 유리한 한 해가 됐고요. 매우 유리한 달이죠, 달. 2월입니다, 2월. 아주 병인월도 좋았고, 거침없이, 이렇게, 또 천간으로도 병화가 왔기 때문에 그렇고, 정묘월은 더 거침없이 발전할 수가 있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묘목이 들어와서 묘유충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그런 일들은 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묘월 그러니까 3월 달이 되겠는데 지금이 이제 3월 5일입니다. 3월 5일부터 경칩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때부터 4월 5일 정도까지 요게 이제 경칩월이죠. 3월이에요. 명리에서 말하는 3월은 이제 절기학이기 때문에 절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3월 5일부터 한 4월 5일 요 사이가 경치볼 또는 우리가 보통 명리에서 말하는 3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정사, 대운, 갑진년 그 다음에 정묘월 정묘월은 아주 그러니까 이 대운에서도 이제 정화가 있고 월에서 또 정화가 왔기 때문에 매우 이 정화 식신을 도울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연운에서 간목이기 때문에 뭐 거침없이 발전할 수 있고 내 주장을 펼칠 수 있고 나의 사상이나 의지를 외부에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3월 달은 매우 길한 한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3월 운세, 대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길한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자로, 어제 잠깐, 이 뉴스를 볼때 이재명 대표가 뭐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 그 권향협 권향협이라는 분이 이렇게 권향협이라는 분이 전라도 광양, 순천 그쪽 지역에 공천을 받았는가 봐요. 공천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 부인의 비서 역할을 해서 이게 이제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다 이런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매우 정말 보기 드물게 엄청나게 톤이 강한 톤으로 화가 나서 기자회견하는 거를 길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문들, 신문이나 방송, 거의 대부분의 신문이나 방송이 다 친여당의 성향을 보입니다. 그냥 뭐 과거의 친여당, 어떤 때는 보면은 그러니까 50 때보다도 더 심하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 군부 정부에 있을 때도 보다도 이 정도로 그 언론이 그래. 그때는 좀 수동적으로 보도 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이래서 좀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자발적으로 여당에 이렇게 헌신한단 말이에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신문이 그래요. 대부분 신문뿐만 아니라 뭐 방송 이런 것까지도 다 그래요. 신문 방송이 전부 다 친여당의 어떤 당 기관지 같은 이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이 거의 3년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일체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안 봅니다. 안 봐도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넘쳐 가지고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뭐 어떤 뭐 강도 사건이 생겼다 살인 사건이 생겼다 그래도 다 보게 돼요.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신문이나 방송이 너무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또는 어떤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보도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포털이든 신문이든 방송이든 다 차단했어요. 다 차단해가지고 그거를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데도 이렇게 우연히 뭐 유튜브도 켜면은 이런 게 뜨니까 안 볼 수 없죠. 그래서 조금씩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해도 뉴스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곡된 뉴스들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참 아쉬운데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제 뭐 기존의 일반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미 보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뭐 어떤 보도를 한다는 거는 또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보통 진보 신문이라든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보면은 어 여전히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한겨레 신문의 논조나 경향신문의 논조 어떤 때는 더 심하게 될 때도 있고 논조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띠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들 신문이 지향했던 그런 색깔이 조금 거기서 벗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제목만 봐도 이 권향엽 사천 논란의 이재명 격앙 이렇게 신문의 제목을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달았다면 이게 제대로 보도가 되려면은 권향엽 공천 관련해서 허위 언론 보도에 이재명 격앙 이렇게 하든지 권향엽 공천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이재명이 격앙 이렇게 신문의 제목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천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민주당 공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색깔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이 왜 이렇게 됐는가? 참 이게 답답한 일인데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방송이든 신문이든 포털이든 일체 뉴스에 관련되는 것은 다 차단하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송교인이라는 사람의 비문에 있는 내용 이걸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자, 송교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이제 1882년에서 191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1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중국 발음으로 하면은 숭자오런이죠. 숭자오런, 숭자오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숭자오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중국의 국부라고 추앙받고 있는 손문 있지 않습니까? 손문, 순원과 같은 시대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숭자오런이라는 송교인이라는 분이 어,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 언론인이기도 했고 혁명가고 또 정치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중국의 그 신해 혁명이 1911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해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우리 손문과 함께 했는데, 신해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국민당, 중국 국민당입니다. 중국 국민당 창설의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혁명가이고 언론가였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1913년에 상해역에서 국민당 유세를 하기 위해서 상해역에서 내려가 유세를
하다가 저격당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물론 이제 그 배후에는 이제 위안스카이 그 당시에 권력자죠. 위안스카이가 있었다라는 뭐 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쨌든 아주 젊은 나이에 암살당한 거죠. 그런데 이분의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언론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출처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직필16 곡필천주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직필16지 갈지자를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따로 쓸 때는 이거는 이제 그 비문이 굉장히 긴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여기 옮긴 거예요. 이거 외에도 뭐 굉장히 앞뒤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비문 중에서 직필16 곡필천주라는 요 부분을 제가 따로 옮겼고요. 보통 이제 인용을 할 때는 직필16지, 곡필천주지 이렇게 갈짓자로 매듭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필16 곡필천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바른말은 사람이 죽이고 굽은말은 하늘이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가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보도를 해서 이게 결국은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한겨레 신문 같은 이런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신문조차도 이 근원적으로 사천 논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사천이에요? 이거 공천이죠. 공천을 한 거에 대해서 가짜뉴스, 허위 언론 보도가 허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날만 해요. 그럼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되죠. 권양력 공천에 대한 허위 언론 보도에 이재명이 격앙했다든가 또 권양력 공천에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이재명이 격앙 이러면은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일 텐데 첫 마디가 이렇게 사천 논란 이렇게 해버리면 사천이라고 하는 순간에 민주당 공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신문이 적어도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신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문뿐만 아니라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 외에 뭐 조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신문들이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신문들이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런 데서 굉장히 진보를 표방하고 있는 신문들이 이렇게 은연중이겠죠. 자신들도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필일육 곡필천주라는 이 말을 오늘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른말은 사람이 죽이고 굽은말은 하늘이 죽인다. 이렇게 송교인의 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면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